2017년 2월 13일 오전 9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JJ 터미널.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 남 46. 두 여성에 의해 VX 신경작용제로 독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과 인도네시아 국적의 시티 아이샤는 김정남의 얼굴에 맨손으로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발랐고, 김정남은 공격 후 20분 만에 공항 의무실로 이송 중사망했다. 국제수사 결과 이 사건은 북한 정보기관의 치밀한 계획에 의한 국가 차원의 암살로 밝혀졌다. 두 여성은 자신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북한의 잔혹한 권력, 투쟁 과국제적 테러리즘의 실체를 드러낸 21세기 최대의 정치적 암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제1장 운명의 시계. VX는 무색, 무취, 그러나 한 방울만으로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다. 김정남의 얼굴에 발려진 그 독성물질은 이미 그의 피부를 온과해 신경계로 침투하고 있어 애쓰다. 그의 생체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LA 시작했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의 출국장은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붐볐다. 김정남은 김철이라는 가명이 적힌 여권을 들고 체크인 카운터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는 CCTV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무심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주변을 경계하며 걸었지만 오늘 그를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타겟 확인. 남색 재킷, 청바지, 검은색 백팩. 귓속에 꽂힌 이어피스로 지시를 받는 도안티 흐엉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프랭크 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이미 무색의 액체가 묻어 있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공항 맞은편에서는 시티 아이샤가 다른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똑같은 물질을 손에 묻히고 있었다. 두 여성모 두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TV 장난이 아닌 북한 정보기관이 치밀하게 계획한 국제적 암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금이다. 김정남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멈춰 섰다. 그 순간 도안티 흐엉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그저 장난이라 믿으며 망설임 없이 김정남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한 듯 움직였다. 김정남이 놀라 몸을 틀어 반응하 기도 전에 그녀의 손바닥에 묻은 VX 신경작용제가 그의 피부로 전달되었다. 뭐 하는 짓이야? 김정남이 한국어로 소리쳤다. 도안은 이미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김정남이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짧은 순간 반대편에서 CTI 샤가 다가왔다. 그녀도 김정남의 얼굴에 손을 댔다. 이중 공격. 완벽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었다. 공격은 불과 5초도 걸리지 않았다. 보안 카메라는 그 모든 과정을 차갑게 기록했다. 김정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두 여성은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첫 증상이 시작되기까지는며 시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정남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으려 했다. 그러나 VX는 이미 그의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퍼지고 있었다. 물론은 씻어낼 수 없는 죽음의 독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정남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다. 숨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공항 안내 데스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도와주세요. 누군가 내 얼굴에.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동공이 급격히 축소되고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했다. VX의 효과가 전신으로 퍼지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즉시 비상 상황을 알렸다. 공항 의무실로 이송되는 동안
김정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련이 시작되고 호흡이 곤란해졌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폐는 점점 마비되어 갔다. 공격 후 불과 20분 만에 그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한 국가의 지도자의 형제가 공개된 국제공항에서 대담하게 암살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북한 정권의 무자비함과 권력투쟁의 잔혹한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제2장 어둠의 배후 북한의 수도 평양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고 북한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다. 김정은 불과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핵보유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그는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정은의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 서열 1순위였던 그의 이복형 김정남이었다. 한때 북한의 후계자로 여겨졌던 김정남은 2001년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기 위해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 체포된 이후 권력에서 밀려났다. 그는 마카오와 싱가포르 등지를 오가며 망명 생활을 했고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으로 김정은 정권의 눈엣가시였다.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후 김정남은 더욱 큰 위험 속에 놓이게 되었다. 그는 중국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김정남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평양의 국가보위성 본부 지하실.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시로 용의 눈물 작전이 시작되었다. 최고 정보기관의 엘리트공 작원들이 김정남 암살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들은 말레이시아를 암살 장소로 선택했다. 북한과 비자 면제 협정이 있어 요원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김정남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작전의 핵심은 무고한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북한 요원들이 직접 암살을 수행하는 대신 사건의 실체를 모르는 외국 여성들을 이용해 혐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이었다. 그리고 무기로는 가장 치명적인 화학무기 중 하나인 XH 신경작 용제를 선택했다. 유엔에서 금지 한 대량 살 상무기 얻지만 북한은 비밀리에이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었다. 2017년 초 북한 공작원들은 쿠알라룸푸르에 잠입했다. 그들은 도안티 흐엉과 시티 아이샤를 TV 프로그램 제작자로 위장해 접근했다. 여러 차례의 리허설을 통해 두 여성이 의심 없이 지시에 따르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두 여성에게 각 100달러를 주며 유명한 리얼리티 쇼라고 속였다. 북한 공작원 리제남은 베트남 여성 도안을 담당했다. 그는 그녀에게 I love you라는 일본 예능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흐엉은 여러 차례 쇼핑몰 과곤 캉에서 낯선 사람들의 얼굴에로 연이나 베이비 오일을 바르는 프랭크를 연습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것이 독성 물질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다른 공작원 슬라하디는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를 담당했다. 그녀에게도 비슷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두 여성 모두 자신들이 어떤 계획의 일부인지 전혀 몰랐다. 그들은 그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김정남의 마지막 여행 일정은 북한 정보기관에 미리 파악되어 있었다. 그가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카오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제3장 죽음의 순간 2월 13일 아침 김정남은 평소처럼 혼자 여행했다. 그는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경호원 없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눈에 덜 띈다고 판단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렉시스 호텔에서 시작되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는 마카오에 있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돌아갈게. 그는 자신이 이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전 8시 30분 김정남은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김철이라는 가명이 적힌 여권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도안과 시티, 그리고 여러 명의 북한 공작원들이 있었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공항 CCTV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오전 8시 59분 김정남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 서 있을 때 도안이 뒤에서 접근했다. 그녀는 재빨리 양손으로 김정남의 얼굴을 감싸 안는 동작을 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BX가 묻어 있었다. 충격을 받은 김정남이 몸을 돌리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CT가 다가왔다. 그녀 역시 김정남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었다. 2번의 공격. 김정남의 얼굴 피부는 이미 치명적인 신경작용제에 노출되었다. 아, 뭐 하는 거야? 김정남이 소리쳤다. 두 여성은 즉시 반대 방향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지시대로 즉시 가까운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철저히 씻었다. 그들은 신들이 독을 발랐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연출자들은 옷에 묻으면 안 된다 고경고했었다. 김정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얼굴에서 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의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했고 눈이 충혈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앞에서 물로 얼굴을 필사적으로 씻었지만 VX는 이미 피부를 통과해 혈류로 들어가고 있었다. 물로는 씻어낼 수 없는 독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김정남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그의 동공이 점점 축소되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땀이 전신에서 쏟아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공항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누군가 내 얼굴에 뭔가를 도와주세요. 그는 겨우 말을 이었다. 공항 직원들은 즉시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의무실로 이송되는 동안 김정남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이는 VX 중 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고 근육이 경직되었다. 숨을 쉴 수 없어. 그것이 김정남의 마지막 말이었다. 의무실에서 그는 심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무엇에 노출되었는지 알지 못했기에 적절한 해독제를 투여할 수 없었다. VX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효소를 차단해 신경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전신마비와 호흡정지로 이어진다. 오전 9시 15분 구급차에 실려 푸트라자야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김정남은 사망했다. 공격 후 불과 20분 만이었다. 북한 공작원들은 이미 준비된 탈출로를 통해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으로 피신했다. 완벽한 작전이었다. 공항 한복판에서 독살이 이루어졌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남지 않았다. 도안과 시티는 계획대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다. 도안은 택시를 타고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고 시티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21세기 최대의 정치적 암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4장 충격의 전파. 김정남의 사망은 즉시 국제적 스캔들로 발전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항 CCTV를 분석해 두 여성을 빠르게 체포했다. 도안티 흐엉은 2월 15일, 시티 아이샤는 2월 16일에 체포되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정남의 혈액, 소변, 눈의 체액에서 VX 신경작용제가 검출되었다. VX는 유엔이 금지한 화학무기로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이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화학무기를 사용한 테러 행위였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의 용의자 4명이 사건 직후 평양으로 도주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3명의 북한인이 북한 대사관에 은신 중이었다. 북한 항공사 고려항공의 직원 리일환과 대사관 2등 서기관 효성철도 용의선상에 올랐다. 국제사회는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한국 정부는 즉시 이 암살이 김정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을 규탄했다. 북한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말레이시아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의 외교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 국민의 출국을 금지했고 말레이시아도 보복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양국은 서로 대사를 추방했다. 체포된 두 여성의 주장은 일관됐다. 그들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독살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도안은 북한인으로 보이는 4명의 남성이 나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시티도 비슷한 진술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북한이 말레이시아 내에서 운영하던 왕범위한 스파이 네트워크가 들에 오났다. 북한은 말레이시아를 자금, 세탁과 무기, 밀매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김정남 암살은 이러한 활동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여성 은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속았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의 리허설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이는 그들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다. 2019년 3월 말레이시아 검찰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압력으로 시티 아이샤에 대한 혐의를 취하했다. 그녀는 즉시 석방되어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2019년 4월 도안티 흐엉은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감형되어 3년 4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2019년 5월 석방되어 베트남으로 귀국했다. 이 암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혈육까지도 가차없이 제거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김정남의 시신은 장기간 외교 적갈등 끝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그의 아들 김한솔은 잠시 공개져 그로나타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발언했지만 이후 은신처로 사라졌다. 그도 역시 김정은 정권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암살 사건은 21세기의 냉전적 스파이 활동과 국가 지원 테러리즘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개적 암살은 북한의 무모함과 국제규범에 대한 무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력을 위해서 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독재 정권의 참모습을 세계에 알렸다.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의 그 운명적인 5초, 두 여성의 손길, 그리고 찾아온 죽음. 김정남의 최후는 21세기 정 치적 암살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북한의 고립된 권력 세계에 대한 희미한 창을 열어주었고 국제사회는 그 창을 통해 독재의 어두운 실체를 목격했다.